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중단원 2단원 나갑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그 중에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제 항등식의 뜻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항등식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항등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항등식이 주로 배우는 내용이지만 주변에 있는 등식, 방정식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울 부등식이라는 것도 용어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비교해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등식은 뭘까요? 두수 또는 식이 같음을 등호를 이용해 나타낸 식. 좀 길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등호가 있는 식 이런 뜻이에요. 등식은 뭐가 있는 식? 네, 그래요.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이렇게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가, 그죠?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등식은요, 여기요. 부등식은. 아, 그래요.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 이렇게 합니다.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식,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것의 해는 다음 방정식 풀으시오 그럼 x는 4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4가 아니면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건 1이에요. 이것처럼 특정한 것이 답인 경우 우리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는 항등식은요. 잠깐만요. 밑에 조건부등식 들어갈까요? 부등식에서도 이 방정식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특정한 범위 x 플러스 1이 5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4보다 크다. 그러니까 4보다 큰 x만 이것을 만족시키는 거고 4보다 작은 거 만족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x에다 0 대입하면 1이 5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특정한 범위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것. 그걸 갖다 조건부등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풀으시오 그럼 요것만 얘기하는데 근데 부등식은 조금 부등식이 이 부등식만 있으면 전체 이만큼 다 부등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조건 부등식을 그냥 간단하게 부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헷갈리지 않으면은 부등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항등식.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즉 모든 x 값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 바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은 주로 인수분해 공식이나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요. 좌변과 우변 똑같죠. 이거 전개하면요, 우변 전개하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x에다 어떠한 값을 대입하든지 똑같은 것이 되겠죠. 이걸 항등식이라고 한다. 부등식에서는 절대 부등식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렇죠. x에다 뭘 집어넣든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이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고요. 어떤 x값을 또는 어떤 ab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모든 x, ab에 성립할 때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항등식 다시 한번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항등식이다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하세요. 잠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항등식을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전에 먼저 식의 종류라고 전에 배웠죠. 단항식, 단항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다항식. 단항식은 항이 하나일 때, 즉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항식은 항이 두 개 이상일 때 다항식이라고 그랬죠.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돼요. 그리고 미지수가 분모로 내려갈 때 분수식이다. 분자에 이렇게 숫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분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모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우리는 분수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분수식하고 요 단항식, 다항식하고 합쳐서 우리는 유리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체계에서 비교하면 얘는 자연수, 이거는 뭐 정수, 이거는 유리수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 수 안에 x가 들어가면 우리는 무리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합쳐서 대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죠? 자, 오늘 배운 식은요, 크게 등식, 부등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등호와 부등호가 없을 때는 그냥 식 이러는데 이게 바로 단항식, 다항식, 분수식, 무리식 이런 것들 왼벽에 배웠던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식에는 방정식, 항등식, 부등식에는 조건부등식, 절대부등식이 있다. 참고로 잘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등식을 한번 구분해 보는 거 해볼까요?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식을 구분하시오. 구분해 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문제를 먼저 풀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꼭 먼저 푸세요. 네. 먼저 풀지 않으면 그러면 배운 게 그냥 영화 구경한 거랑 비슷해서 기억에 남질 않아요. 꼭 본인이 먼저 풀어서 맞던 틀리던 먼저 풀어야지 꼭 지식이 남습니다. 식이란 무엇일까요? 다 식이에요. 다 써있기만 하면 식이에요. 1, 2, 3, 4, 5, 6 다 식입니다. 등식은요? 등호가 있는 거예요. 등호가 있는 거 누구누구 등호가 있죠? 2번 등호가 있네 또. 4번 등호가 있어요. 방정식 해가 몇 개만 있는가? 요거는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만 해죠. 그러니까 방정식인지 아니 판단할 때 안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0이면 5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에요.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죠. 이거 우변 전개하면 좌변 나오죠. 요거 모양이 특이해서 잘 기억해 두죠. 그러니까 4번은 항등식, 3번은 방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은요. 부등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또 5번 또 6번 이렇게 부등식이고요. 조건 부등식 0 대입하면 이거 성립하지 않죠. 그죠? 그럼 이거 조건 부등식이에요. 1번. 요거 뭐 x에다가 11, y에다가 1 대입하면 10. 그죠? 2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말이 안 되죠. 요것도 조건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조건 부등식이에요. 6번은요, 이거 여러분들 그 인수분해 공식에서 기억나죠? x 플러스 y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무엇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7번은 절대부등식, 6번은 절대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등식의 뜻을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만들어낸대요. 한번 선생님하고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내용인데 1차식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거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등식의 성질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무엇을 이용을 해서? 위에 있는 다항식의 뜻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번 선생님이 풀어주기 전에 먼저 풀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쉽지 않죠? 증명하시오, 설명하시오, 무엇무엇임을 보이시오. 쉽지 않아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 ax 플러스 b가 0이 x의 항등식이면 무엇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a는 b는 0임을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요거 좌변에 있는 요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것이 x의 항등식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그 항등식의 뜻, 즉 정인데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b는 0 나오겠죠.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위에서 b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a도 당연히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맨 마지막에 이게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설명이 끝난 거예요. 1차식 ax 플러스 b가 0이면 0이 항등식이면 그러면 그 a, b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증명, 즉 설명을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선생님 왜 0하고 2를 대입을 하셨나요? 이게 항등식이니까 어떠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을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쉬운 값을 대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x는 0하고 x는 2를 대입을 했어요. 근데 왜 x는 0하고 x는 2를 대입해요? x는 마이너스 1도 대입하고 x는 뭐 3도 대입하고 뭐 그렇게 다 대입하면 안 돼요. 그렇게 대입해도 되겠지만 두 개만 대입해요. 왜 두 개를 대입하냐면 미지수의 개수가 a하고 b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 값하고 b 값을 여기에서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0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숫자를 두 개를 대입을 해서 방정식을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미지수가 세 개였다면 방정식을 세 개를 찾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숫자 두 개를 대입해서 방정식 두 개 찾고 연립해서 이렇게 a는 b는 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a하고 b가 0이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x의 항등식임을 보여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좌변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야 되는데 x의 항등식이라는 걸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어떤 x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x의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게 a하고 b가 0이니까 a하고 b에다 0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좌변이에요. 좌변. 그러니까 x가 무엇을 대입하든지 상관없이 0 때문에 이게 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이 0이 되고 또 우변도 0이 되겠죠? 네, 좌변이 0이고 우변은 당연히 0이잖아요. 우변은 0.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x에 어떤 x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차식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A, B, C 미지수가 3개니까 이렇게 세 수를 대입하는데 이왕이면 편한 숫자 0, 1,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3개의 방정식을 찾아서 연립해서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거
000 대입하니까 이런 꼴이 나타나죠. 예,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도 0, 우변도 0이니까 이 등식이 성립해요. 즉 x의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니까 예, 항등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위에 먼저 한 예제식과 풀이 방법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항등식의 성질 이제 두 번째인데 요거는 이제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위에 이용한 성질 2를 이용할 거예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좌변과 우변에 있는 우변에 이렇게 다항식이 있는데 이것이 항등식이라면 그 동류항의 계수들끼리 이렇게 같다라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걸 보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시 후에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네,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위에 증명했던 성질 2를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우변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질 1에서는 우변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할 거예요. 좌변을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게 A는 B는 C는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죠?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을 보이면 끝나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수가 0이라는 거, ABC가 0이라는 게 아니라 요 개수가 0이라는 거죠. 항등식인데 우변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수가 0이죠. 그러니까 이게 0. 그래서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쉽습니다. 자, 거꾸로 가는 거 해볼게요. 거꾸로 가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방정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임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과 같이 보겠습니다.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면 우변을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A-A 프라임은 0, B-B 프라임 0, C-C 프라임 0이죠. 어쨌든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0이면 요거는 X의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X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X제곱, 이거 라지 BX, 라지 C는 0, 이거는 X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분배법칙 써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쪽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동치가 되겠죠. 같은 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x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밑으로 내려온 것 뿐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거 요거 한번 노력해 보고요. 이게 본인이 이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일단 외워서 한번 쓸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저거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조금 더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안 보고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세요. 선생님도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의 성질 배운 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변이 0이면 우변이 0이고 x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개수가 다 0이다. 1차식이건 2차식이건 3차식이건 상관없이 이런 거 배웠고요. 좌변과 우변의 다항식이 있을 때 그것이 항등식이라고 할 때는 요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다.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식은 등식과 부등식이 있다는 거 배웠고요. 항등식의 성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